한참 열심히 준비하고 있던 29살 여자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지금 결혼이고 뭐고 다 집어던진 상황이에요. 남자친구는 물론 그쪽 집안에서도 제가 개념이 없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한 마음에 한 번 둘 중에 누가 이상한 건지 확인받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연애만 3년 했어요. 작년 말 처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남자친구는 자신만만하게 우리 결혼하게 되면 신혼집은 자기 쪽에서 알아서 해결하겠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월세나 전세도 아니고 남자친구 쪽 부모님들이 재작년에 아파트 사놓은 것이 있다면서 거기서 우리 신혼살림을 시작하면 된다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저와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야 남자가 집을 해온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지금까지 모아온 돈이 3천만 원 조금 넘는데 솔직히 나이에 비해서 많지도 적지도 않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결혼 비용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신혼집 혼수를 맞추고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남자친구에게 차를 한 대 새로 뽑아줘야 하나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즘 아파트 값이 얼마야? 너 시집 갈 때 윤서방 좋은 차 한 대 뽑아줘야 할 것 같아. 그래도 결혼 비용을 똑같게는 못 맞춰줘도 어느 정도 구색은 해야지. 사실 제가 시집 가면서 부모님에게 부담 드리고 싶진 않았고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혼자 알아서 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가 시부모님에게 집을 받아온다고 하는 순간부터 이미 이 결혼은 부모님들의 개입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처음엔 분명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했는데 상견례 때부터 양쪽 집안의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남자친구 어머님이 먼저 포문을 열었어요. 지금 이 동네 아파트 값이 대충 얼만지는 아시죠? 저희도 웬만해서는 남들 하는 만큼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집 해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에게 차 뽑아준다는 이야기는 상견례 이전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2000cc급 3천만 원대 정도의 중형차 정도면 우리 형편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는 중이었고 제가 남자친구에게 미리 귀뜸을 해주기도 했죠. 이 정도 선에서 우리 아빠가 차를 뽑아주려고 하니까 한번 어떤 것이 좋을지 생각해보라고요. 남자친구와 저는 둘 다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고 나이는 1살 제가 어리지만 회사 다닌 연차는 2년 더 많기 때문에 연봉은 제가 1,000만 원 정도 많아요. 제가 작년에 대리 달면서 연봉이 더 뛰기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저희 생각에는 3천만 원대 국산차 정도면 지금 남자친구에게 충분할 거라 생각했어요. 입사한 지 몇 년 안 지난 평사원이기도 하고 경차나 소형차처럼 작은 차도 아니라서 나중에 우리가 아이를 낳아도 셋이 충분하게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가진 3천으로 혼수 맞추고 부모님이 3천짜리 차를 사주시면 저희 쪽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은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상견례 때부터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시더니 그 뒤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저를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주말에 한번 보자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오라는 것도 아니라 어느 카페로 나오라고 하셔서 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고 이렇게 쓸데없이 분위기를 잡으시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나간 자리에는 어머님이 A4 용지를 한 장 들고 나와 계셨고 저보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제 생각을 이야기해달라 하시더라고요. 그 종이에는 드라마에서나 본 것처럼 혼수품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가진 예산 안에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는 중이었어요. 3천만 원이 혼수 맞추는데 엄청 여유있고 넉넉한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국내 대기업 브랜드 최신 가전제품들로 맞출 수 있고 소파에 침대까지 다 맞출 수 있는 돈이에요. 그보다도 훨씬 적은 돈으로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혼수만 맞추는데 3천이면 제가 완전 못해간다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애초에 저희 나이도 있으니까 당장은 필요한 것 위주로 맞추고 앞으로 살다 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추가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주신 혼수 목록에는 제 계획에도 없던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등등 100만 원 이상의 고가 가전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건 안마의자 400만 원짜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저나 오빠나 안마의자가 필요할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건 저희들 쓰라고 적어둔 것이 아니라 시댁으로 보내랍니다. 집을 해줬는데 이 정도는 자기들이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남자친구 예물시계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브랜드가 적혀져 있었고 2000cc 국산 중형차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3000cc짜리 6천만 원 정도 하는 제네시스를 사달라 하십니다. 남자친구 나이가 올해로 30인데 무슨 놈의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겠나요?
지금 다니는 회사 과장 부장님도 그런 차 탈까 말까 할 텐데 형사원이 무슨 그런 고급차를 탈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이건 좀 쓸데없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럼 우리 남편 타는 차랑 바꾸면 돼. 우리 남편 차도 아직 쓸만하거든.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완전 칼만 안 들었지. 아들 장가 보내면서 집안 살림 싹 다 바꾸겠다는 심산이구나 싶었습니다. 기분은 엄청 나빴지만 일단 생각해보겠다 하고 그 혼수 리스트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모님께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과연 얼마나 들까 혼자서 계산을 해봤는데 차는 옵션 좀 조정하면 6천만 원 아래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혼수랑 예물은 아무리 아끼고 할인받고 하더라도 5,500에서 6천 정도는 들겠더라고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결혼 비용에서 정확하게 2배가 늘어난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도 없고 부모님들에게 그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저희 부모님들은 덤덤한 반응이셨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면서 집 하나 해주는 게 엄청 아깝나 보네. 이 정도 해달라면 해줄 수야 있지.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다는 것처럼 별일 아니라는 듯 반응하셨고 지난 상견례 때 그쪽 부모들의 태도 때문에 좀 더 해달라 요구하실 줄은 알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애초에 생각했던 3천만 원만 부담하고 추가로 더 드는 돈은 전부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기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절차가 잘못됐고 기분은 좀 나쁘지만 집을 해주시니까 우리 쪽에서도 비슷하게 맞춰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었어요. 신혼집으로 주신다는 그 아파트가 2년 전에는 4억이 채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 가격은 4억 9천, 5억까지 간다 하더라고요. 사실 결혼할 때 집 해주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흔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쪽 집안에서는 기둥뿌리 뽑아서 장가 보내는 거니까 아까울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대놓고 뭘 해달라고 리스트를 뽑아서 줄 거라곤 상상을 못했어요. 어쨌거나 다음날 예비시모를 다시 만나기가 싫어서 남자친구에게 어제 너희 엄마가 해달라고 하신 것들 우리 부모님이 알겠대. 그대로 하자고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남자친구가 멋쩍어 하면서도 내심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부모 덕에 좋은 시계 차고 다니고 좋은 차 탈 생각에 사실 이놈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나 봅니다. 어차피 저도 외동딸이고 자기도 외동아들인데 뭘 그렇게 상대방 부모한테 더 뜯어먹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다 협의됐고 얼마 전까지 별일 없이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식장도 알아보러 다니고 웨딩사진 스튜디오도 9월 말에 찍을 수 있게 미리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죠. 저희 집에서도 아빠가 남자친구에게 사줄 차를 알아보고 계약금까지 다 걸어놨어요. 혼수는 신혼집 들어가기 한 달 전쯤에 결제해놓으면 집으로 배달해서 설치까지 다 해주시니까 그때 가서 입주 청소랑 같이 할 생각이었죠. 초반에는 약간 기분도 나쁘고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달랐지만 그 뒤로 결혼 준비하는 중에는 더 큰 싸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평소처럼 주말 데이트를 하다가 우리 결혼하고 나면 돈 관리는 누가 맡아서 할 건지 그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카페 냅킨에 남자친구 월급이랑 제 월급을 적어놓고 적금이랑 우리 생활비 등을 빼가면서 한 달에 얼마씩 모을 수 있고 용돈은 얼마씩 쓸 수 있겠다고 계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제가 적고 있던 펜을 뺏어 들더니 너 대출금 계산하는 거 빼먹었잖아. 우리 엄마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달에 150만 원 좀 안 되게 내야겠더라. 저는 살면서 카드론 한번 써본 적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출이라고 하길래 무슨 대출인가 싶었습니다. 남자친구 사주는 차도 저희 아빠가 전부 현금으로 구입하실 예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대출 갚을 일이 있을 거라곤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대출을 한 달에 150만 원씩 갚아야 하냐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정말 뻔뻔한 표정을 지으면서 무슨 대출은 무슨 대출이야. 우리 신혼집 대출 갚아야지.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늘에 맹세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순간이 집에 대출이 있다고 처음 들은 날이었어요. 그 집에 대출이 있는 줄도 몰랐고 남자친구나 걔네 부모님이나 대출 갚아야 한다고 한 번도 말한 적 없습니다. 대체 그 집에 대출이 왜 있냐고 물었더니 지금은 전세 주고 있는데 10월에 세입자 내보낼 때 대출 받아서 전세금 내줘야 한다더라고요. 처음에 그 집을 전세 끼고 샀을 때 전세금이 2억 5천 있었는데 얼마 뒤 기존에 살던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 맞춘 전세가 3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쪽 집안에서는 당연히 그 돈 한 푼도 내줄 생각 없고 자기들이 집 해주는데 전세금 정도는 너네가 살면서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이더라고요. 5천만 원 전세 올려받은 돈이라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것까지 다 시부모님들이 다른 곳에 다 써버렸답니다. 한마디로 지금 3억에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이 당장 한 푼도 없어요. 은행에서 3억을 통째로 빌려다가
생돈을 주고 내보내야 하고 그 대출은 제가 앞으로 살면서 갚아야만 하는 돈이더라고요. 실제로 그 뒤에 은행에 제가 알아보니 요즘 금리가 조금 올라서 30년짜리 대출을 받으면 한 달에 15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았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고 말문이 막혔어요. 처음엔 집을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했고 저한테 1억이 넘는 혼수를 새로 해오라고 했으면서 왜 대출 갚으며 살아야 한다는 건 지금까지 꽁꽁 숨기고 있었는지 사기당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나는 그 돈 갚으면서 살기 싫다고 차라리 그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가면서 혼수도 다시 처음 내 생각대로 3천만 원 안에서 해결하자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자기 명의가 아니고 엄마 명의로 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할 때 어머님이 오빠 앞으로 명의를 돌려주시겠지. 아니랍니다. 그 대출 다 갚기 전까지는 명의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집 사주신다고 해서 고급 제네시스를 포함한 1억이 넘는 혼수를 해오라고 강요해놓고 알고 보니 그 집에는 갚아야 할 전세금이 3억이 있었고 심지어 명의조차 저희 앞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럼 이게 뭔가요? 저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남자친구 엄마 집에 대출금 갚아가며 월세 사는 거나 뭐가 다르죠? 너무 화가 나서 왜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안 했냐? 너랑 너네 가족이 지금 나한테 사기치려고 한 거냐고 화를 냈더니 자기들은 하나도 문제라고 생각 안 한대요. 시세로 거의 5억 정도 하는 집에 3억 대출 갚으면 그래도 2억이 이득인데 제가 우리 집에서 혼수를 1억을 넘게 가져와도 시댁에서 더 부담하는 거랍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 말이 맞다고 쳐도 그럼 최소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돌려줬어야죠. 어머님이 명의를 그대로 갖고 계시면서 저보고 30년 동안 매달 150만 원씩 대출금만 갚으라고요? 그거 다 갚고 나면 저 한갑이에요. 내가 미쳤냐고, 너가 나를 호구로 봤냐고 불같이 화를 내고 그날 데이트는 거기서 끝이었죠.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이 모든 사실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히 엄마도 아빠도 세상에 집 해주기로 해놓고 대출 갚으면서 살라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순 있는데 최소한 미리 이야기는 제대로 해줬어야죠. 아빠도 화가 잔뜩 나서 바로 자동차 딜러한테 전화해서 차 계약해놨던 거 취소해버렸고 엄마도 그딴 사기꾼 집안이랑 결혼하지 말라시더라고요. 그깟 아파트 살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어떻게 자식 결혼을 가지고 사돈댁에 장난질을 칠 수 있냐면서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똑같은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다 제대로 이야기했더라면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타협을 했었겠죠. 만약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몇 달 후에 신혼집에 혼수도 다 들어가고 저희 신혼여행까지 갔다 온 상황에서 너희가 갚아야 할 대출이 3억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면 아마 사기 결혼으로 경찰에 신고라도 했을 겁니다. 남자친구에게 이 결혼 못하겠다고 파혼하자 이야기를 했더니 일단 저나 우리 부모님들이나 화를 가라앉히고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자더라고요. 며칠 동안 연락을 피하다가 그래도 3년이나 만났고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던 사람인데 끝낼 때 확실하게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주말에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이미 결혼을 계속 이어갈 생각은 꿈에도 없었지만 만약 남자친구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용서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자마자 그런 고민이 정말 쓸데없었구나 싶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너가 왜 그렇게 화가 난지 모르겠어. 5억짜리 집에 대출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냐? 그럼 혼수 1억 가지고 이야기가 되겠냐고. 제네시스가 아니라 최소 벤츠는 해주셔야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일로 화가 났다는 장인어른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라고 하길래 그 말 듣자마자 뺨 한 대 때리고 나는 결혼하고 싶었던 거지 장사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말하고 우리는 진짜 여기서 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뒤돌아서 집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놈이랑 그놈 엄마가 문자를 보내고 있네요. 오히려 저랑 저희 부모님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남의 집 재산을 거저먹으려고 생각하지 말랍니다. 애초에 제가 집 해오라고 강요했나요? 저는 전세 대출 받아서 시작해도 아무 상관 없었어요. 본인 혼자 신나서 자기 부모가 집 해준다고 난리치더니 이제 와서 우리가 얼마 손해를 받네 마네?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장가 보내지 말고 평생 아들이랑 그 아파트까지 옆구리에 끼고 살던가요. 어차피 다시 만나서 잘해볼 생각도 없고 상식 밖의 사람들이라서 파혼하길 100번 잘했다 생각하지만 혹시나 제가 잘못한 건지 궁금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그쪽 조건을 제가 다 받아들여야 했나요? 시어머니 명의 집에 살면서 아무 불만 없이 대출 갚으면서 살았어야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제 입장이 맞는 것 같고 파혼하길 100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가진 것 없어도 생각 똑바로 박힌 남자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정말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당하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